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가장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이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 재산신고 1위 어떤 의원입니까? 국민의힘 전복민 의원입니다. 저는 못 들어본 이름이거든요. 이게 초선 의원인가요? 맞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처음 당선됐습니다. 아니 재산이 얼마나 있길래 전체 의원 1위입니까? 914억 원입니다. 와, 914억 원이요? 네, 2위가 박덕흠 의원 559억 원, 3위는 한모경 의원 452억 원입니다. 전복민 의원이 압도적이죠. 예. 아니 근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본 겁니까? 아버지가 전광수 회장이라는 분인데 부산에서 건설업으로 크게 성공한 인물입니다. 전복민 의원 본인도 건설업체를 2곳이나 갖고 있습니다. 야, 이건 뭐 금수저가 아니라 완전히 다이아 수저네요. 네, 오늘 방송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진짜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기대됩니다. 그럼 먼저 전복민 의원 일가족이 추진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사업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해수욕장, 부산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송도 해상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곳 바로 옆에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아직 절반밖에 안 지어졌지만 이미 주변에서 가장 높이 솟아 있습니다. 현대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입니다. 부지 면적 3만 1,000제곱미터, 최고 6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3동, 1,368세대가 입주하는 초대형 단지입니다. 29층짜리 4성급 호텔도 함께 건설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권은 물론 교통도 편리합니다. KTX 부산역과는 차로 10분 거리고 바로 앞에 있는 남항대교를 올라타면 부산항대교와 광안대교를 통해 해운대까지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완공 예정입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만 9천억 원, 호텔과 상업시설이 1,700억 원, 총 규모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이곳의 시행사는 IJ 동스라는 회사입니다. 이진베이시티 개발을 위해 2014년 설립됐습니다. 전복민 의원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직전인 작년 12월까지 이 회사의 사내이사였습니다. IJ 동수의 지분은 이진종합건설 10%, 동수토건 45%, 이진주택이 45%를 갖고 있습니다. 이진종합건설의 최대 주주는 전광수 회장, 전복민 의원의 아버지입니다. 동수토건의 최대 주주는 맏아들 전복민 의원, 나머지 지분은 둘째와 셋째 아들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진주택 역시 최대 주주는 둘째 아들이고 나머지는 맏아들 전복민 의원과 셋째 아들이 나눠 갖고 있습니다. 90%는 이제 전복민 의원과 그 형제들, 나머지 10%는 그 아버지인 전광수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다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복민 의원의 일종의 가족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의 이익으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그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전복민 의원과 그 형제들이 그 이익을 다 향유하게 되는 거죠.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원래 이 땅은 한진 매립지라고 불렸습니다. 한진중공업이 1990년 매립한 준공업 지역이었는데 개발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특혜 논란으로 실패했습니다. 2009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됐지만 여전히 주거 비율은 50%로 제한됐습니다. 높은 분양 수익을 낼 수 있는 아파트는 절반밖에 못 짓는다는 뜻입니다. 2014년 한진중공업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땅을 매각합니다. 땅을 사들인 회사는 이진종합건설, 전복민 의원의 아버지 전광수 회장의 회사였습니다. 인수 가격은 594억 원이었습니다. 이진종합건설은 땅을 사자마자 곧바로 그해 7월 주거 비율을 높이는 인허가부터 신청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은 초고층 건물이 바다 조망을 가려 조망권을 독점하고 고밀도 개발로 교통난도 심각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저희 이런 이제 매립지 그리고 해안 경관
굉장히 그러한 이제 주요한 지점에 꼭 이런 식으로 주상복합, 고층 건물이 지어져서 경관을 전반적으로 다 훼손을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또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지만 특혜 논란을 뚫고 인허가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2015년 7월 부산시는 주거 비율을 80%로 풀어줬습니다. 20년 넘게 개발이 묶여있던 땅을 단 1년 만에 풀어준 겁니다. 그 결과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아파트 분양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이 매립지기 같은 경우에 그 용도지구가 변경되고 하면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변경시키려면은.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금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이 큰 이 조단위의 사업들이 그 행정 권력이라든가 정치 권력이 바탕이 안 되고는 사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이 한진 같은 재벌도 20년 넘게 인허가를 못 받았는데 전복민 의원 일가가 이 땅을 사자마자 규제가 풀렸군요. 특혜 시비가 일어날 만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복민 의원, 저 당시에 부산시의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 3선 시의원이었고 의회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청이 인허가를 내줬고요. 맞습니다. 이진베이시티 사업이 구청과 시청을 거쳐 허가받는 과정을 취재해 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진베이시티같이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을 올리려면 먼저 구청 심사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IJ동수가 부산 서구청에 제출한 경제성 분석 자료입니다. 주거 비율이 원래대로 50%를 유지할 경우, 70%로 올릴 경우, 80%로 올릴 경우 각각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한 자료입니다. 먼저 주거 비율을 50%로 유지할 경우 사업비는 8,600억 원인데 아파트 분양 수입 4,900억 원과 나머지 수입을 다 합쳐도 최소 450억 원 정도 적자라고 분석했습니다. 주거 비율을 70%로 올려도 역시 사업비보다 수입이 적어 72억 원 적자가 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주거 비율을 80%로 풀면 어떨까? 아파트 분양 수입이 7,200억 원으로 늘어나 그제서야 334억 원 이익이 남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비율을 80%로 올려줘야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시행사의 주장이 정말 맞는지 꼼꼼히 심사해야 할 부산 서구청. 하지만 구청은 이 자료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줬습니다. 2015년 2월 구의회의 의견을 듣는 자치행정위원회. 구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쏟아냅니다. 끝내는 저 해변 부지는 거기 입주한 입주자들만의 압정원입니다. 어째서 바다가 거기 사는 그 지역 일부만 전망을 하고 행복을 누려야 됩니까? 서구구민 전체가 누려야지. 정원을 만들어줬잖아요. 정원. 심지어 답변에 나선 구청 담당국장도 특혜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개인, 한 개 업체,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는 게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오늘 갖게 된 것도 사실은 2대8도 저희들도 마음에 안 듭니다. 당시 회의에서 표결 결과 참석한 의원 8명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주거 비율을 올려주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밀어붙였습니다. IJ동수가 제출한 계획 그대로 부산시청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이 회계 부분에서 국가에 내는 공식 서류도 아니고 기업의 자신의 어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의적인 서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공공이 다시 검증을 해야 돼요. 하면 얘가 땅을 샀다. 그러면 거꾸로 돈 안 된 땅을 왜 샀느냐. 시장 경제에서 주체인 기업이 돈 주고 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익을 보장해 주냐. 그 논리를 안 폈다는 것은 문제겠어요. 그렇다면 실제 분양 수익은 얼마일까? 2017년 IJ동수의 감사 보고서입니다. 아파트 분양 수입은 총 9천억 원. 이진 측이 인허가 당시 제출했던 것보다 1,800억 원 더 늘어났습니다.
처음 인허가를 받을 때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를 1,150만 원 정도라고 제출했는데 2년 뒤 실제로 분양한 가격을 보니 최저 1,361만 원, 최고 1,761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사업비가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개발이익이 2천억 원 넘게 나는 셈입니다. 이 재무 분석 자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에 저희 의회에 보고했던 거와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를 근데 검증했어야 되는 건 누굽니까, 사실? 이러한 검증을 뭐 저희 구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당연히 했어야 되죠. 당초 부산 서구청은 이 매립지를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2014년 구청이 1억 원을 들여 만든 용역 보고서입니다. 매립지 일대에 참치 수족관, 케이블카, 복합상업 비즈니스타운, 친수문화공원, 해상 관광교통 터미널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부산 북항에서 자갈치 시장과 송도로 연결되는 상업 중심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대신에 숙박과 판매 시설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종합건설이 이 땅을 사들이자 기껏 돈 들여 만든 이 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그리고 80%를 아파트로 채우도록 허가해줬습니다. 서구청은 왜 그랬을까? 당시 구청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우선 자기는 전광수 회장이나 전봉민 의원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전광수 회장은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만나지도 못했고요. 왜 주거 비율을 올려줬냐고 물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호텔을 짓기 때문에 이 8대1이라도 올려주지. 호텔 안 지으면 우리 아예 호텔 하나가 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크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서구 일자리도 많이 생깁니다. 특혜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익성 분석한 거랑 지금이랑 차이가 지금 굉장히 나요. 들리는 소리가 대박 났다 하더라고요. 완전히 뭐 프리미엄도 붙고 뭐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부산시로 떠넘겼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시의 위원회에서 결정해 나가는 거니까 뭐 대학 교수라든지 또 전문가들이 또 시장님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죠 그게. 민간 건설업자가 저 이러면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니까 구청과 시청이 재빨리 이 규제를 풀어준 거군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파트를 더 비싸게 분양해서 몇 천억 원을 더 남겼네요.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업으로 전봉민 의원 일가족 회사가 얼마를 벌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음 인허가 받을 때 자기들이 제출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돈을 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 구청장 인터뷰를 보니까요. 최종 허가는 시청이 해준 거다.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이 부산시청이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준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나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부산시의 인허가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2015년 6월 22일 부산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진베이시티의 주거 비율을 80%로 올려줄지 최종 심의하는 회의였습니다. 참석자는 16명. 위원장은 부산시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이고 민간위원 1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원들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부산시 전 주택국장 윤모 씨입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윤 씨는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의 사돈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광수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전봉민 의원의 막내 동생 전상우 씨의 장인입니다. 전상우 씨는 동수토건의 대표이사이자 이진베이시티 시행을 맡은 IJ 동수의 이사입니다. 사위와 사돈집이 하는 사업의 인허가 심사위원회에 장인이 위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사위가 사업하는데 뭐 장인어른이 이런 권한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제척되어야 되는 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사위와 사돈의 사업을 심의할 때 장인이 위원으로 들어가도 되는 걸까? 국토기획법과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이면 제척됩니다. 친족이란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즉 8촌인의 혈족과 4촌인의 인척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왜 제척하지 않았는지 물어봤습니다. 몰랐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그걸 밝히고 스스로가 제척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그 들어갔던 위원이 자기가 제척 사유가 되면 당연히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는 거고, 부산시가 그 사람들 어떤 사적 관계를 일일이 조사를 해서 당신은 여기에서 제척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 회피하지 않았을까? 윤 씨는 이게 사위가 하는 사업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상호 대표님이 그 당시에도 그 사위분이 맞으신 거죠? 몇 년도지 그게? 2015년입니다. 그러면 맞겠지.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진으로 이게 신청이 안 됐을 낀데 그러면 이진종합건설이 그 사업을 한다는 걸 모르셨다는 건가요? 그 당시엔 내가 알 수가 없지. 인허가 신청이 IJ 동수 명의로 들어와서 이진종합건설이나 동수토건이 하는 사업인지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IJ 동수의 IJ는 이진의 머리 글자이고 동수는 동수토건에서 따온 말입니다. 게다가 이미 부산 건설업계에서는 이진베이시티 사업을 전광수 회장이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이미 특혜 논란으로 여러 언론이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위가 하는 사업인지 몰랐다는 주장. 내가 위원으로 들어갈 때는 서류를 보고 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일일이 그걸 다 물어봅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내 판단은 깊이 회피할 그런 당사는 난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들어간 거예요. 한진에서 누구한테 팔았다 하는 게 언론에 아마 몇 번 나왔을 거고, 그분도 뭐 시에 국장을 했었어요. 그 정도 위원을 할 사람들 같으면은 부산시의 어떤 그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자리에 저 땅은 누 땅이다 하는 대부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당시 다른 위원들은 누구였을까? 부산시 전현직 도시계획실장, 창조도시국장, 전 주택국장 등 전현직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윤 씨와 공무원 인맥으로 얽힌 사람들입니다. 공동위원 아까 봤더니 전부 다 건축 선후배들인데 그 무슨 일이 필요하겠어요. 할 말로 그때는 이 주택국장 그런 분이 한마디 말하면 다 따라갈 그런 체제지. 공무원 사회는 학교하고도 다르고 해서 또 달라요. 대단한 위기 질서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위기 질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 공동위원회를 통과한 이진베이시티 사업은 2달 뒤 부산시 환경영향평가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평가위원장은 박모 당시 부산시 기후환경국장. 취재 결과 박 전 국장은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과 합천 고향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박 씨는 퇴직한 뒤 이진종합건설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부회장님으로 통했습니다. 박 부사장님실 연결 가능한가요? 박 부회장님이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그 박 부회장님 계신가요? 어떤 분이요? 박 부회장님이요. 부회장님 4층에 계시는데, 잠시만요. 제가 일단 4층 직원분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부회장님 통화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지금 나가셔서 자리에 안 계세요. 아침에 한 10시에서 11시 그쯤에는 계세요. 박 씨가 이진종합건설 부회장으로 취업했다면 퇴직 후 3년간 직무 관련 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박 씨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잘라 부인했습니다. 이진구는 내 취직한 적이 없는데요. 3년 동안은 취업 제한이 걸려가지고. 네네. 그래서 취업 못합니다. 내년부터는. 예. 내년부터는 뭐 취업 제한 기간이라도. 네네. 취업을 할 수 있지만은 올해까지는 전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이진건설에는 지금 아무것도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없죠. 아니 못하니까. 그러나 취재가 계속되자 며칠 뒤 해명이 달라졌습니다.
사무실에 내가 가끔 나가는 게 그 서예 학원을 다녀요. 서예학원을 다니신다고? 서예 도구를 사무실 갖다 놓는 그런 데서 이제 그거를 뭐 배로나 먹이나 이런 걸 이제 갖다 놓고 한 번씩 찾아와서 연습할 때 쓰고 그리 하는 거지. 아, 그 회사에다가 어디 그 서예도구를 보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저만의 창고가 있어요. 내가 사무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해요. 그거 내가 가끔 한 번씩 그래 하는 거지. 전광수 회장,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면서 부산시 전직 고위 공무원과 사돈을 맺습니다. 일종의 혼맥을 쌓은 건데요. 그런데 이 사돈이 바로 인허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네요. 네,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사돈이 하는 사업인 줄 몰랐다. 아, 이게 말이 되나요? 저희가 보기에도 납득이 안 갔습니다. 이미 부산 지역 언론에 전광수 회장이 땅을 샀고 특혜 논란이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진 종합건설 부회장이라는 부산시 전 환경영향평가위원장의 해명도 어이가 없습니다. 네. 아니 서해를 하려고 창고를 빌렸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 월세는 제대로 내신답니까? 예. 자, 지금까지 취재한 걸 보니까 전광수 회장, 부산 건설업계에서는 꽤 잘 나가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장남은 부산 시의원에 이어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그렇죠. 그 장남이 바로 전복민 의원인데, 자 그렇다면 이 전복민 의원이 9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가? 증여를 받은 겁니까? 증여는 아니지만 헌법 증여 의혹이 있습니다. 건설업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입니다. 전복민 의원이 큰 재산을 모은 과정을 추적했습니다.